겨울방학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해야 되는 수학이랑 전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냥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 방학 2달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방학을 잘 보내야지 1년을 제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제대로 보내고 싶으면 반드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적용을 잘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 다 지난 건데 2024년 1년 동안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내년에 1년 동안은 올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뭐부터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뭔가 시켜야 될 것 같긴 한데 막막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정말로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아이와 적용을 해서 바로 방학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 내용을 아이와 함께 적용을 해서 제대로 실천만 하더라도 성공적인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평가와 피드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을 아이에게도 심어주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목별로 대략적인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메타인지는 어떻게 하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대부분 중학생들도 제대로 못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외우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반복해가지고 지금 당장 점수 잘 맞게 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결국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나중에 조금 더 어려워지고 양이 많아졌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1년 동안의 평가와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동안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알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지난 1년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떻게 잘못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부족한 부분에 공부를 하지 못했고, 아이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거나 같이 도와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부족한 부분에 공부를 하지 못했고 학교와 학원 진도에 따라서 문제풀이만 많이 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럼 이 부분은 잘했고 이 부분은 잘 못했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처럼 사실 문제 풀 때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학원에서 진도 나가는 거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뭘 잘못한 것 같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아이와 의논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울방학이니까 2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1단원과 4단원이 어려웠어요, 만약에. 그런데 복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단원평가도 얼렁뚱땅 보고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복습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몇 단원과 몇 단원, 뭐 부족했고 조금 어려웠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사실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 혼자서 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선생님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조금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동기부여를 시켜주거나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잘하는 건 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잘 못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고 아이가 직접 자기 속에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진짜로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인데도 만약에 뭐 꿈이 뭐야? 나중에 뭐 되고 싶어? 하면은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았어요. 공무원 되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왜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부모님이 좋대요. 안정적이래요. 안 잘린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부모님이 이거 좋다더라 해서 얘기해가지고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돼버린 건데 사실 그거는 아이가 직접 뭔가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목표가 될 수 없고 동기부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잘하면 뭐가 좋은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공부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텐데 학기 중에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또 부모님도 일 갔다 오고 뭐 아이들 뭐 학원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각자 할 일 하다 보면은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방학 때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대화를 나누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기 중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학 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그리고 동기부여는 일찍 할수록 좋고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표도 계속 달라질 수가 있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잘하는 거 못하는 게 계속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할 때 방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하면 왜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장래희망 뭐 나중에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뭐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요. 축구가 좋아서요.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런 거 하면 되게 멋있겠다,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됐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반드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했을 때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냥 공부해. 그러면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거의 되지 않는데 잘하게 됐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스스로 느껴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이런 점은 내가 생각 못했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아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목표, 물론 구체적이라고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육하원칙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디테일한 목표를 잡아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하원칙이 이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요게 육하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누가라는 거는 목표를 세울 때 내가 혼자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언제는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1월, 2월 아니면 방학 때, 내년에 이런 식으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기간을 정해놓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어디서 이거는 보통 하게 되면은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책을 10권을 읽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요, 박물관을, 미술관을 뭐 몇 군데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맞춰서 하는 건데 우선은 설명하는 연습을 예를 들어보면은 무엇을 하냐,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왜? 라는 질문을 아이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왜라는 질문을 들으면 막상 말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기 많아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라는 거는 부모님과 아이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정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부모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각자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년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설명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그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하면 가장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꼭 이루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어보거나 같이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물어보거나 했을 때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우리도 왜 그런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이 공부 방법 알려준다고 해놓고 왜 이런 거 설명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공부 내용 알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고 목표를 세우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학기 중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번 방학 때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 방금 말씀드렸었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싶거나 칭찬을 듣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목표가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 절실함 정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제목은 절실함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실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가 반드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하기 싫을 때, 힘들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절실함이라고 했어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까지 만들었어요. 목표 계획도 세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세우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마인드 세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방식이라든지 생활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죠. 지금까지 했던 것과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지금과 변화가 없을 거고,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인드 세팅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거 외우면은 끝인데 귀찮게 뭐하러 이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마인드 세팅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외워가지고 문제 많이 풀면 지금 당장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했을 때 나중에 돼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공부를 적게 해도 잘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가면서 아이가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움직여요.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이에게 이 방법을 적용을 하라고 한들 아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답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방법은 아마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 후에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중학교 올라가는 6학년 친구인데요, 덧셈 뺄셈이나 사치 계산이 제대로 안 되고 분수 계산이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중학교 올라가서 그 내용을 배운다고 한들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잘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먼저 메우고 가야 돼요. 근데 메우고 가려고 보니까 안 그래도 진도가 늦고 이해는 못하고 마음은 급한데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당장 친구들 하는 거부터 따라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그냥 친구들 하는 거 그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따라했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 달 정도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제대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공원소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가짐이 좀 돼 있는 편인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돼 있죠.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길게 보고 진짜 아이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데, 학원에 맡기거나 아니면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 대부분은 우선은 지금 진도라도 따라가게 해주시고요, 남들만큼이라도 하게 해주시고요, 어떻게든 문제를 반복시키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 아이가 지금 당장 이번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딱 중학교 때까지밖에 안 통해요. 실제로 중학교 지나면은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부가 어려워서 엇나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나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그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그 방법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 나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라고 해서 늦지 않았어요. 정말.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정말 시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고 정말 제대로 습관을 잡고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대략적인 공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대략적으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과 보충해야 될 부분, 그리고 방학 때 미리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대략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국어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학 때 보충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고, 뭐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도형 부분이 내가 조금 약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을 좀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부분, 보충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대략적으로 세우면 되고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앞학기에서 이제 앞학기가 배웠던 학기죠. 여기에서 곱셈 단원의 연산이 잘 안 됐으니까 연산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크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세워야겠죠. 수학뿐만이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림이 나오는 문제 또는 서술형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연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계획을 한번 대략적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영어는 뭐 단어를 잘 몰라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단어를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듣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한국사를 이해하지 않고 외워가면서 공부를 만약에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이해를 하는 공부를 이제 이번에 방학 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분야가 다르거든요. 과학도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이쪽은 좀 암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좀 이해를 하거나 계산하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학을 외우는 건 잘했는데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해하는 부분이 잘 안 되면 이쪽을 좀 보충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사회에서 외우는 부분이 나왔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방학 때 조금 더 공부해봐야겠다, 보충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처음에 세울 때는 너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우지 말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세우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뭘 반드시 하셔야 되냐면 메타인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과목별로 공부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했었고 이건 못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거죠.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메타인지가 돼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과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될 거고, 부족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것을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될지, 이것도 메타인지가 되는 순간 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부분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메타인지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 자체를 복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한다는 거죠. 방금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됐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판단이 잘 되면 그 뒤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선생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로 했던 부분 있죠. 그거를 글로 적어서 이건 잘 안 되니까 한 번 더 봐야 돼. 그럼 표시를 해놓는 거죠.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부분은 잘 된다고 따로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은 표시를 안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잘 안 되는 거,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했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